오신 시민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세력의 행보는 이러한 가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몇 가지 법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 북한의 대남 공작과 간첩 활동에 대한 법적 대응 수단을 약화시켜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간첩죄 적용 범위 축소. 현행 간첩죄는 북한을 대상으로 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 등 다른 국가의 간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민주당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행보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재명 국민들을 개미로 취급하는 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 대북 송금 의혹이 있습니다.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하여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최근 2025년 1월 8일 이재명 대표가 마포의 한 카페에서 중국 특파원들과 비공개 활동을 가졌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스카이데이 기자가 써온 제가 기자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동석한 이현주 최고위원과 부지런함을 주제로 대화를 주고받다 개미를 관찰했던 경험을 회고하면서 불현듯 이같이 밝혔다. 개미의 개체수가 늘어나는데 전쟁이 나면 목 잘린 개미, 허리 잘린 개미가 있다며 살다 보니까 인간도 거기에 벗어나지 않는 대규모 전쟁을 통해 개체수를 줄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국민들을 개미로 판단하고 이딴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이라는 전용기 의원은 카카오톡을 통한 허위정보 유포를 내란 선전죄로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의미로 민주주의의 사이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빛을 비추시어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빛을 따라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이러한 좌파 세력의 정책과 행보는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그리고 경제적 번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을 지지하고 있다면 이제는 현실을 직시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될 때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의 미래를 함께 지켜나갑시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의 기초를 세우시고 자유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러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부패 척결과 공정한 사회 구현에 힘쓰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를 지키고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줍시다. 구호를 외치고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를 수호하자면 수호하지 않게 외쳐주십시오. 자유를 수호하자. 윤석열 화이팅! 윤석열 화이팅! 윤석열 화이팅! 2030 나와라! 2030 나와라! 2030 나와라! 감사합니다. 자, 큰 용기 내주신 우리 간사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 청년대사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에서 온 20대 중반 청년입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집회에 오면 항상 깃발을 2개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태극기와 하나는 성조기입니다. 태극기는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국기고 성조기는 단순한 외국의 깃발이 아니라 70년 전에 이 땅에서 우리를 지키러 3만 7천 명이 이 땅에서 희생했습니다. 단순 외국의 깃발이 아니라 자유의 상징일 성조기와 태극기를 저희가 들고 집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근데 항상 좌파 집회에 참여하면 어떤 깃발 드는지 아십니까? 항상 지금
돌아가시는 길에 구경할 수 있겠지만 동성애 깃발, 팔레스타인 깃발 이런 게 무슨 상관입니까 저희랑? 지금 언론이 저희 집회에 대해서 거짓말을 세게 하고 있습니다. 20대 청년 남자랑 여자가 갈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라도랑 경상도가 갈라졌다고 합니다. 이거는 아니 서울시장 왜 죽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20대 여자가 이 정신나간 집단을 지지합니까? 지금 언론에서 맨날 극우 폭력 집회라고 보도를 하는데 어떤 쪽이 더 폭력 집회입니까? 여기서 저는 폭행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 들어본 적이 없는데 좌파 집회는 7년 8년 전부터 매일 경찰들 폭행하고 광우병 집회 때 젊은 의경들 두드려 패고 이게 폭력 집회지. 언론에서 돈을 얼마나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진실을 전달해야 될 언론이 거짓말을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지키는 군인과 경찰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군인이 나이 60 먹고 눈물을 흘립니다. 아마 북한에서 이 동영상을 10번, 100번은 돌려봤을 겁니다. 군인이 호통 좀 친다고 울면 거의 전쟁 나면 방에서 물어서 나오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자들한테 저희 세금으로 월급 줘야 됩니까? 그리고 어제 MBC 기사를 다들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전국 곳곳에서 탄핵 집회를 하고 탄핵 반대 집회도 조금씩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데 현장에 와서 보세요. 인원수가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좌파한테 겁내지 마세요. 저는 중학생 고등학생 때 전교조 교사들이 항상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한테 대해서 거짓말을 하면 그때 사실로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제 생활 기록들을 조회해보면 온갖 개소리를 전교조 교사 10대끼들이 적어놨는데 지금 저는 그 교사들보다 당당히 더 잘 살고 있습니다. 겁내지 마세요. 학교에서 겁내지 마세요. 교사들 그들이 진실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언론도 진실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항상 학교에서 싸우고 여기서도 싸우고 군대에서도 싸웠습니다. 제가 문정부 때 군대를 갔는데 영화를 딱 2편 보여줬습니다. 명량과 봉우동 전투를 보여줬는데 저희 주적이 일본입니까? 저희가 일본이랑 싸우려고 군대에 갔습니까? 저희는 조선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나다니는 한남동 주민들분께 한마디 하고 싶은데 한남동 주민분들이 정말 집회 때문에 솔직히 좀 불편한 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상속세를 50%에서 40%로 내려준다고 한 거를 민주당에서 반대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부자 감세가 아니라 이건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한남동 주민들도 나오셔서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 저희 대통령님이 집회를 보고 있다고 하신 거 다 아시죠? 저희가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좌파 집회에 가보세요.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끼리 싸웁니다. 왜냐면 나는 뭐 젠더가 어떻다, 나는 뭐 동성애가 어떻다, 나는 뭐 북한이 좋다, 나는 뭐 무슨 민노총이 좋다 이렇게 다 나눠지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분열을 하고 저희 애국 집회에서는 항상 이런 것도 공짜로 나눠주지 않습니까? 거기서 물론 팔고 계신 분들도 많긴 한데 그건 좀 사주셔도 좋을 것 같고 좌파 집회에서는 오뎅 하나에 4,000원에 팔고 있어요. 그 기회를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게 누구보다 돈 좋아하는 새끼들이 그놈들입니다. 누구보다 돈 좋아하면서 왜 자꾸 부자 감세가 어떻다느니 선동합니까?
여러분,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이 있습니다. 저희 대통령이 이 상황 끝내고 나면 일단 전교조와 정치 경찰들 모조리 파면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청년 경찰들이 이상한 명령하는 경찰들 끌어내려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청년 경찰들 그들 말 계속 따라보세요. 결론은 민노총한테 계속 두드려 맞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명예로운 직장인데 두드려 맞으면서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다들 이렇게 추우신데 집회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20대가 지금 나온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렇지 저는 정말 투표를 하면 7대3이 정말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지금 사실 8년 전에는 대통령님이 이런 상황이 처음이어서 무기력하게 당했습니다. 그때는 유튜브도 없고 인스타그램도 없어서 청년들이 다 속았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싸우니까 청년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때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런 게 없이 언론 사기꾼 기자 새끼들이 돈을 얼마나 받아 처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개소리 하면 다 사실인 줄 믿었는데 지금 기자들 자꾸 맞고 이상한 뭐 극우 유튜버가 돈벌이 한다 개소리 하는데 자기들은 공영방송하면서 선동하지 않습니까? 이게 더 잘못된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저는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이 자리 나와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 겁내지 말고 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고 진실은 가짜를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주위에서 헛소리 한다고 그냥 좋게 흘려 넘기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을 알면 그들도 깨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싸우세요. 저는 학교에서 전교조 교사랑 매일 싸웠습니다. 그 결과 제 생활 기록부에 무슨 이상한 반사회적인 사람이다 이거를 생활 기록부에 저주를 남겨놨어요. 근데 그 교사들보다 더 멀쩡히 살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싸웁시다. 여러분,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님이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위기를 겪고 계신데 판사들도 국민이 보고 있는데 옳은 판결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님 화이팅 한번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화이팅! 자, 큰 용기를 내주신 저희 청년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연사분을 모시도록 할 텐데요. 이 연사분 범상치가 있습니다. 세게 밟아줄 것 같으니까 기대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잠시만요. 짝 올려, 짝. 위험만 올려. 위험부터 해, 위험부터. 짝 같이 올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40대 남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40대 반성 많이 해야 됩니다. 40대, 50대는 왜 시뻘건 놈들만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저는 집에 가족들이나 처가 식구들, 와이프 모두 시뻘건 자빠입니다. 심지어 직장의 동료 선후배들 모두 시뻘건 자파입니다. 아이고, 큰일이네. 저는 우파로서 신념을 지키기 위해 좌파의 거짓성적 가짜뉴스를 알렸지만 그들이 변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민초도 우파로서의 신념을 지키는데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과 이 배신자들이 유통을 탄핵하는데 앞장서는 거 보고 배신자들을 징벌하기 위해 패밀리 데이를 쓰고 나왔습니다. 잘했습니다. 제가 이 배신자의 이름을 부르면 밟아 부탁드립니다.
범죄자 이제는 끝내버려 임진왜란 때 왜군이 쳐들어와서 부산에 있는 부산 동대부사 송산현에게 명나라를 정벌할 테니 길을 비려달라고 하였습니다. 부산 동대부사 송산현은 그 왜군에게 내 몸을 줄 수는 있어도 길을 비켜줄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절대로 폭력을 쓰지 말고 우리가 저들을 막아서서 윤 대통령의 마지막 계엄을 비로소 완수해야 할 것입니다. 벌써 우리 청년연사 너무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비가 많이 와갖고 참 걱정인데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달려갑니다. 다음 청년애국자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사는 청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사는 30대 청년입니다. 오늘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님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SNS에서 이상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그 카톡 내용을 검열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중국 같은 공산당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걸 한다는 건 저는 제 상식으로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더욱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꼭 지켜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애국자 감사합니다. 박수. 추우시죠? 구호 한번 하고 시작할게요. 이재명 구속! 정교조 해체! 민노총 해체! 민주당 해산! 먼저 실력 없는 공수처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 세력에 쳐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6.25 전쟁 북한군도 아니고 무슨 잘때 쳐들어오냐 이 새끼야. 어디서 실력 없는 것들이 기동대를 앞세워서 잘때 새벽에 쳐들어오냐고. 그리고 두 번째, 정교조에게 40대 50대와 정교조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미래가 밝은 10대들에게 올바른 역사와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쳐야지 어디서 못돼 처먹은 이상한 가치관을 들고 자라나는 10대들에게 그따구로 가르치려는 거, 이 미래가 얼마나 밝은 애들인데. 그리고 민노총 어제 새벽에 뭐 할머니를 쓰러뜨렸다는데 네가 뭔데 이 새끼야. 나한테도 한번 해봐. 어디서 젊은 사람한테는 못 건들면서 어디서 할머니한테 못해 처먹은 거려가지고. 그리고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이것은 개혁은 정당한 겁니다. 맞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님은 우리에게 계몽을 상상하시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계몽을 이끌어 주셨고 개혁을 통해서 이 새로운 민주주의를 발굴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반국가 세력과 종북 세력들이 간첩들이 너무 날뛰는 것을 보고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서 계엄을 선포하셨습니다. 계엄은 정당합니다. 헌법에 지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것은 헌법 위에 국민 저항권이 발동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은 정당한 계엄이고 국민 저항권을 발동함으로써 공수처와 기동대는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이재명 사형, 민노총 해체, 민주당 해산. 윤석열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자, 공개 말씀드리면 무대 옆에 텐트는 청년 연사들만 대기합니다. 이외에 대기하면 안 됩니다. 무대 위로 올라오는 것도 청년들만 올라옵니다. 네, 무대 옆에 있는 텐트 안에서 쉬는 분들도 청년들만 쉬게 합니다. 내려가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내려가십시오. 미국에서 온 분, 전직 장관, 알래스카에서 온 분들도 다 안 시켰어요. 내려가세요. 자, 다음 청년의 욱자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26살 청년입니다. 먼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밤낮으로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여기 계신 어르신들, 애국 시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이라면 현재 대한민국 반국가 세력의 횡포를 이미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들은 현재까지 29번의 탄핵으로 행정마비, 입법 독재, 불법적인 대통령 체포로 나라의 행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체제의 기반을 흔드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일반 국민인 유튜버를 내란 선전죄로 고발하였고 카톡 검열을 한다는 등 국민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하려고 합니다. 가족, 친구, 지인 서로를 감시하게 만드는 북한의 5호 담당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게 전체주의입니까? 아니면 공산주의 북한입니까? 하지만 이들이 이렇게 파악을 할수록 국민들은 더욱 깨어나고 2030 세대도 현 상황의 기괴함을 느끼고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현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애국 시민 여러분께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자유통일까지 바라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시위에 나와 갑자기 자유통일이라는 말이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고 먼 이야기로 들리실 수도 있고 내 세대에서는 하기 싫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면 경제 더 망한다, 못 살 거다, 오바다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척결하고자 하는 이 반국가 세력의 뿌리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중국 공산당의 기대고 중국의 나라를 팔아버려버리려는 세력,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인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 세력, 자주라는 허울뿐인 주체사상 주사파 세력, 전교조의 변질까지 악의 세력인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우두머리는 간첩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이야기한 문재인이었으며 우리의 동맹군인 주한미군을 미정명군이라고 우리 북한 김일성 주석이라고 언급한 이재명입니다. 이 민주당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간첩이 대놓고 활동하는 민노총과 함께하는 당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민주당을 해체하고 이들이 추종하는 세력인 적화 야욕의 꿈을 가지고 우리를 괴뢰 한국이라 칭하며 아직도 핵실험을 강행하고 우물풍선을 던지는 우리의 주적 북한 세력을 끝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호하는 윤석열 대통령 또한 작년 2024년 제1회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였고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고 남한으로 내려온 탈북민들과 함께하였습니다. 저질스러운 가짜 평화를 외치며 국민들 눈 가리고 대북 송금이나 하며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실험을 돕는 것이 아닌 지금 이 시간에도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는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과 대한민국의 부극강병한 미래를 위해 8.15 통일 독트린에서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한국의 소망을 두신 통일 대통령입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보여주는 나라 사랑, 국민 사랑, 그는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정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호하고 자유통일 우리 세대에서 완수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기반을 흔들며 인민민주주의를 만들고자 하는 이 북한 정권을 끌어내지 않으면 우리 현 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까지 계속해서 이 거짓 세력과의 싸움을 이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모인 애국시민 여러분들과 윤석열 대통령님을 수호하며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을 지키고 적의 근원을 끊어버리기 위해 자유통일을 향해 나아가자고 말씀드립니다. 북한의 불법적 침략이었던 6.25 남침,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전사자와 민간인 사망자, 부상자까지 나왔던 연평도 폭격전 등 우리 국가의 안보를 끊임없이 위협하는 세력을 끝내야 합니다. 남방제 통일이니 평화통일이니 외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이 좋아하는 빨갱이 통일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통일관에 속지 말고 진정한 자유통일을 지향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끝내지 않으면 광우병, 세월호, 이태원 선동 등으로 국민의 목숨을 가지고 정권을 잡고 친북 성향의 민주당과 그 배후 우리의 주적 북한 정권과 중국 공산당은 지겨운 거짓 선동을 계속할 것입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종북 주사파 세력과 북한 정권을 끝장내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부국항병의 나라로 만들어 중국 공산당을 대적합시다. 반공 멸공합시다. 이를 위해 SC는 윤석열 대통령님과 함께 끝까지 싸우고 승리합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아,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내용이 좋아. 너무. 다시 우리 청년 애국자에게 박수. 자, 그리고 좀 공지사항 말씀드리면 비가 많이 오는데 저 밑에 일신빌딩인가? 그쪽 일신빌딩 쪽에 우비가 모자르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쪽에 우비가 있으면은 우비를 일신빌딩 쪽에 좀 갖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도 지금 비가 와서 눈비가 오다 보니까 힘든가 봐요. 일신빌딩 쪽에. 가는 김에 뭐 먹을 거 있으면 챙겨서 그쪽으로 좀 갖다 주시고 지원품들 있으면 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대표가 만약에 공수처가 쳐들어오게 되면 여기 60대, 70대, 80대가 있는데 목숨 걸고 싸울 사람이 있겠냐 이렇게 비아냥거렸다고 하는데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정신 차리세요. 네? 당신들이야말로 박근혜 대통령 목숨 걸고 지켰어? 어디다 대고 함부로 말을 해? 우리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건 여길 선동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께 또 폭력을 선동하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모이는 게 중요한 거라고. 특히 2030이 모여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가 어떤지,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 우리는 비폭력적으로 대통령을 지켜낼 겁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이 집회를 무슨 70대, 80대가 주도하는 집회처럼 왜곡하지 말고 지금 우리 공화당 여기 당원들도 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이거 공격하는 거 아닙니다. 조원진 대표 정신 차리세요. 그런 식으로 집회를 매도하고 질투하고 우리를 분열시키지 말란 말이야. 이거는 엄연하게 대한민국을 지키는 집회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우리 명심히 알고 절대적으로 합법적으로 폭력을 동원하지 않으면서도 대통령을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 다음 청년애국자 소개하겠습니다. 네, 들리십니까? 네, 경기는손 24살 대학생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윤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유세 무대 청년 연사로 여러 번 오르며 이미 저는 보수 집안에서 애국심을 가지고 자란 청년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는 대본을 쓰고 왔는데요. 오늘은 지나가다가 그냥 생각나는 거 말하려고 올라왔습니다. 제가 너무 지금 대선 때보다 간절하고 너무 두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는 비정상입니다. 민주당과 종북 좌파 세력이 이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는 자유를 수호하고 이 나라의 자유통일까지 지키시고 그 업적을 완수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란이라 선동하고 국민을 우롱하여 이 정권을 박살내려고 하는 저 민주당이 하는 추악한 행태를 바라보십시오. 저것들이 대한민국의 정당입니까? 제가 원래 그 보수의 품격거다 해가지고 이렇게 험한 말씀 안 하는데 오늘 그냥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소리를 지르면 저희와 다른 사상을 가진 잘못된 생각을 가진 저 반대편 친구들에게 들리겠죠? 제가 크게 한마디 하고 구호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야! 빨갱이 새끼들아! 들리냐? 니들이 지금 누구랑 편을 맞고 거기에 앉아있지 않은 거야? 너네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잘못된 집단과 함께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우리 자유의 진영으로 넘어온다면 함께 풍요로운 미래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너희들 지금 당장 우리 자유 진영으로 넘어와라. 넘어와라. 노래 틀고 노래 자랑 그만하고 우리와 함께 대통령 지켜서 이 나라를 동북아시아의 중심 국가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제가 구호 외치면 크게 한번 외쳐주십시오. 제가 지금 목이 안 좋아서 좀 새소리가 나오는데 이해해 주시고 제가 구호 선창을 하겠습니다. 탄핵 무효! 탄핵 기각! 탄핵 각하! 민주당 해체! 윤석열
탄핵 수초 안에선 내란죄를 빼버리는 저 세력이 내란 세력입니다. 여러분, 국민을 속인 민주당은 해산해라. 헌법재판소는 사기 탄핵안을 박하하라. 선관위는 부정선거 수사에 협조하라. 협조하라. 탄핵 무효. 탄핵 박하. 윤석열 대통령. 자, 여러분, 제가 내려가기 전에 자유 대한민국 만세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자유 대한민국 하면 만세 3차 아니라 전 한 번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크게 해주십시오. 자유 대한민국.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청년 애국자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청년 애국자들 연단으로 올라와 주시고, 저기 텐트 있어요. 텐트 좌측에 텐트에서 대기하다 올라오시면 되는데, 텐트 안에는 청년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들어가지 마세요. 자, 청년 애국자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요즘 소식 MZ라고 하는 그런 세대를 살고 있는 그냥 청년입니다. 근데 제가 뭐 장황하게 설명드릴 건 없는 것 같고, 그냥 제가 마음에 있는 그냥 이렇게 짧게 하고 그냥 나가겠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집안에 태어나서 평범하게 살았는데, 그냥 부모님께서, 아버지께서 또 보수 성향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약간 보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보수가 더 합리적인 그런 정책을 갖고 인간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같다 생각을 해서 보수를 많이 연구도 해보고 하면서 제가 보수 성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뭐 역사 인물, 그런 우리나라에 있는 역사 인물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정치인들 중에서 뭐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분들 같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많이 성장이 돼서 좋은 나라로 살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수를 지지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님을 지지를 하게 된 거는 사실 뭐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도 않았지만, 뭐 여러 가지로 대선 경쟁을 할 때 윤석열 대통령님이 나온 그런 뭐 예능 프로도 많이 봤고 유튜브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님이 이재명이라는 사람보다는 정의로운 것 같고 깔끔하게 산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남자다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지를 했고, 근데 이런 결과가 돼갖고 많이 안타깝지만, 정말 그래도 저희가 힘을 합쳐가지고 나와갖고 이렇게 하는 거를 윤석열 대통령님도 저기 사저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잘 듣고 많이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열심히 응원해주시고 하면은 저희가 분명히 좋은 나라, 진짜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나라로 나라가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결과가 그렇게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오면서 느꼈던 게, 저는 여기 집회에 처음 참여를 해봤는데 옛날에 광화문에서 박근혜 대통령 집회 때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멋 모르고 그냥 막 선동을 언론에서 하고 막 국정농단이냐 하니까 그냥 멋 모르고 나갔다가 그냥 돌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좌파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멋 모르고 나갔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언론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뭐 MBC부터 시작해서 저기 뭐 여러가지 방송사에서 너무 많은 그런 편향된 그런 방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너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시각으로 봤을 때 비정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요즘 MZ 뭐 20, 30대 사람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고 기사도 많이 보고 하면서 진짜 정상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지율도 계속 상승하는 게 정상적인 시각을 계속 갖게 되니까 이제 지지율이 점점 올라가는 거지 않겠습니까?
뭐 너무 길게 말해서 죄송하고 너무 추우신데 다들 고생 많이 하는 거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좀 많이 약간 마음이 애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노인분들도 와서 진짜 열심히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진짜 희생 아닌 희생을 하시고 그러시는데 뭐 방송에서도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뭐 20, 30대다 나와라. 진짜 말로만 하지 말고 한 번쯤 와서 그 나라가 진짜 어떻게 돌아가는지 진짜 뭐가 맞는 건지 생각 좀 하면서 다들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뭐 구호 외치고 이런 거는 좀 오글거려서 못하겠고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님이 지금 제가 연설하는 거를 듣고 계신다면 끝까지 저희도 지키고 나라를 위해서 진짜 응원하고 나라를 위한 애국심을 갖고 진짜 열심히 하루하루 살 테니까 윤석열 대통령님은 꼭 지지 마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멋진 청년 애국자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청년 애국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서울에 사는 청년입니다. 집에 있다가 너무 열받아서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카톡 검열한다는 소식 보고 열받아서 나왔는데요. 민주당한테 한마디 할게요. 욕 좀 할게요. 야! 예전에는 공산당 아닌 척 연기라도 하더니 이젠 연기도 안 하네? 이젠 연기도 안 하냐, 이 공산당 빨갱이들아! 여기가 중국이냐? 네, 이 말 너무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2030 여기 나와서 시원하게 욕하고 스트레스 풀고 즐기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코인 노래방 가가지고 소리 지르는 것보다 여기 와서 공산당 욕하는 게 훨씬 더 스트레스 풀립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난 공산당이 싫어요. 공산당이 6.25 때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몇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공산화 안 시키려고 우리 할아버지들이 피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또 공산화 시키려고 또 내려왔습니다. 공산당 꺼져! 공산당 개새끼들아! 야, 이 개새끼들아! 그렇게 많이 죽이고 역사가 기억한다. 국민들이 기억한다. 그리고 민주당 국민들이 보고 있다. 공산당이 얼마나 많이 한국 사람들을 죽였는지 너네들 우리한테 죽는다. 죽는다, 이 자식들아! 공산당은 죽여도 돼. 죽여도 돼!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지 말씀드리면 6개월 밑에서 이 멸공봉을 원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을 아주 붉게 물들여야 되는데 오늘 특별하게 2030에게는 무료, 2030 무료입니다. 이거 하나에 5,000원 넘어요. 네, 2030은 무료. 일반인은 그럼 보태주고 싶다. 2030 계속 돌려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네. 일반인은 5,000원에 파는데 웬만하면 만원씩 내고 가세요. 이거 신의 한 수가 이거 뿌리다가 거덜나겠어요, 이거. 재산이. 그러니까 지금 가서 2030 무료로 주니까 2030은 빨리 무료로 멸공봉치 저기 6교 밑에서 지금 나눠주고 있어요. 2030만 되는 거야. 마스크 쓰고 나가고 60대가 가갖고 나 2030 그러면 안 돼. 같은 사기꾼들 너무 많아 여기 지금. 그런 사기꾼들 몇몇 봤어 내가 진짜. 물건 훔쳐가고 봤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내가 볼 때 저 밑에 있는 새끼들이 올라가갖고 사기치는 것 같아. 저 새끼들이 배가 고프니까 바베큐도 줄 서서 처먹었다고 그러더라고. 개새끼들. 니네가 처먹어 이 새끼들아. 니네도 오뎅 4,000원에 처먹어 이 새끼들아. 왜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 새끼는 도둑질하고 하는 거야 개새끼들아. 자, 그래서
2030 무료도 끝나면 좀 받아가세요. 멸공공 무료. 네, 그리고 멸공공 받고 일반인들은 웬만하면 10,000원씩 내고 좀 사세요. 아유 진짜 10,000원 5,000원이 뭐 아깝다고 안 사고. 저 봐봐요. 이거 버쩍버쩍 해야 될 거예요. 좌파들은 막 다 사는데. 자, 다음 청년의 흑자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전에 말하던 코인 노래방에서 스트레스 풀던 그냥 청년입니다. 근데 이 자리를 빌어서 드디어 고백할 수 있어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죄송합니다. 무시했었습니다. 외면했었습니다. 누군가 해줄 거라고 믿고 그렇게 시위를 하던 선배님들을 비웃기도 했습니다. 근데 나라의 상태가 이렇게 되고 나서부터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먼저 그렇게 나왔는지, 그 전에 여러 사태들을 통해서 왜 반대를 했었는지 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고향은 전북 정읍이라는 전라북도입니다. 항상 넘쳐나는 시위, 반대, 나라를 망치려는 선동, 그런 곳에서 교육을 받고 살았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고등학교 때 산업혁명을 이루고 우리나라의 발전에 기여한 대통령들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냐고 물었을 때 선생님이 타박을 주며 전교생 앞에서 저를 구박했던 그런 말이 마음에 맺혀 있습니다. 대체 누가 정권을 잡아도 똑같이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힘썼던 대통령들은 내가 존경하는 애국, 순혈, 선열들은 왜 감옥에 가고 못된 꼴이 당하는데 저렇게 나라를 망쳐놓고 우리 선동하고 거짓된 정보로 우리나라를 어지럽게 한 좌빨 북한의 하수들은 양산에서 수박이나 썰고 있는 겁니까? 저는 더 이상 공영 미디어를 보면서 참을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제가 그 고향에서 자라온 장본인이기에 조금 더 2030들이 나와서 힘을 보태달라고 하소하고 싶습니다. 집에서 타닥타닥해서 댓글 적고 그런 거 내곡이 아니라 여기 나와서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이렇게 우리가 자유를 수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들의 거짓 선동을 제어하는 우리의 민주적인 방식 아닙니까? 맞습니다. 선배님들, 이 자리에서 선배님들이 알려주십시오. 제가 잘못된 시민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무고한 바보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전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 그런 것들에 두 가지에서 생각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들은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대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어떠한 정당성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누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그간 선동했던 광우병, 세월호 참사 유족들의 슬픔을 자기 정치적 목적에 집중하여 이용하고 대체 어떠한 국민을 위해 일한 것입니까? 저는 어떠한 정당을 그저 무지몽매하게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지합니다. 저들은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민주주의의 자유를 뺀 그런 전체주의식 민주주의 교육을 하면서 저희를 선동하고 미디어를 장악해서 우리에게 핍박을 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은 참기 힘듭니다. 앞으로도 여기 있는 저희의 작은 이 노력이 한 걸음들이 더운 조국이 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고, 이것을 판단해 주는 것은 미국, 중국, 북한, 일본, 우리 국민 아무도 아니고 그 이후에
부국한 우리 조국에서 살아갈 후세 역사입니다. 맞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보태주십시오. 그리고 외쳐주십시오. 자신이 생각하는 걸 말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정의에 보탬이 되는 이러한 행동을 저는 지지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힘내라. 호남 애국우파 청년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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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 애국우파 청년들도 많아요. 다음 애국 청년 나왔습니다. 함성. 청년 여성이구나. 함성 이쁜 여성입니다. 아름다운. 자, 함성. 올려야 돼, 올려야 돼.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6번째로도 발언하게 된 그 재수생입니다. 어제 발언하려고 하다가 집에 들어가느라 발언을 마저 못했었었는데 이번에 또 6번째로 하게 됐네요.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저 한강동에 나왔을 뿐인데 제가 뉴스에 나옴으로써 제 신변이 노출되고 혹시나 제 지인들이 제가 이 집회에 참여함으로써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힐까 안 찍힐까 우려스러운 점도 많았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인 만큼 누구나 다양한 신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마저도 자기의 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탄압하고 응징하고 비판하고 그럽니다. 지난주에 민주당이 카톡을 검열한다는 소식에 당황스러워도 어쩔 줄 몰랐습니다. 북한도 어떤 사람들이 자유롭게 청바지를 입거나 남한 아이돌 영상을 봤다는 이유로 정부에 대해서 욕했다는 이유로 탄압하고 공개적으로 비판당하고 처형당하고 그런답니다. 저는 그런 북한과 중국의 사례를 보고 민주당의 만행이 공산주의랑 다를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는 아빠가 뭐라 하실까봐 친구들이 절 욕할까봐 언니 저기 좌파 시위에 있는 저희 언니가 절 배신자라고 몰아세우면서 절 무시할까봐 너무 걱정되고 불안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고 앞으로 강한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저를 포함한 모든 시민들을 위해서 제 신념을 지키고 이 집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외칩시다. 멸공! 이재명 구속하라! 이재명 구속하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애국자 감사합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다음 청년애국자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와 함성!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저 아시는 분 계세요? 없죠? 없으면 오히려 좋아요. 저 예전에 썼던 연설문 그거 다시 쓸 거라서. 자, 아는 분이 안 계시니까 자기소개 한번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20살 됐고 장교 준비하고 있는 인천에서 온 신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기 애국열사분들 만나뵈러 오느라 진짜 힘들었어요. 저기 찬성 집회를 뚫고 들어오는데 쟤네들이 하는 말이 너무 역겨워서 막 구역질이 나요. 그걸 참으려고 진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토하면 안 되잖아요. 토하면 저 마스크에 묻어요. 자, 제가 연설문을 안 보려고 했는데 솔직히 아무리 연설을 많이 했어도 긴장되니까 한번 보면서 하겠습니다. 이해 좀 해주십시오. 제가 장교 준비생으로서 죄송한 말이지만 저는 더 이상 이 나라의 군인이고 싶지가 않습니다. 정확히는 좌파들에게 계속 몰아날 거라면 군인은 안 하니만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정치인이 돼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지배하고 싶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게 하고 싶었으면은 저는 민주당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보단 가능하다면 모든 분들에게 진실을 말하여
더 이상 사람들이 좌파들의 거짓 선동에 놀아나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한국인, 외국인, 노인, 청년 모두 진실을 알고 좌파들의 선동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진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모두의 불행이 아니라 행복을 위해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였고 지지하여 왔습니다. 우리는 갈라치기를 원치 않았으며 싸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우린 누구보다 평화를 사랑하기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국가로 대한민국을 성장시켜 자유진영에서 우뚝 솟게 만들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대통령 탄핵안 가결과 함께 이는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인 게 다 누구 때문입니까? 좌파 빨갱이들 탓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유감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인 이유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눈과 귀를 막고 공산 세력이 선동과 조작 등으로 갈라치기를 하며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하게 만드는 것을 못 본 채하고 넘겨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워해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노인입니까? 청년입니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이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미워하고 증오해야 할 대상은 남자도 여자도 노인도 청년도 아닌 저 공산세력 빨갱이 새끼들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눈과 귀를 열고 진실을 마주하며 당당히 싸운다면 더 이상 서로를 미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로를 사랑할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애국 투사 여러분, 여러분을 경멸하고 노예처럼 생각하는 저 짐승만도 못한 빨갱이들에게 놀아나지 마십시오. 저들은 여러분의 행동과 사고와 감정을 조정하려 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짐승처럼 다루고 조련하여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 만들기 위한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일 뿐입니다. 이런 비정상적이고 끔찍할 정도로 가난한 빨갱이들에게 굴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국가를 위해 필요한 기계가 아닌 한 명의 지성인이고 주권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저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에서 가축과도 같은 삶을 영위하는 불쌍한 사람들과 다르게 아직 자유민주주의를 잃지 않기 위해 싸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자유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아직 서로에 대한 사랑이 있기에 사람들을 증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은 지성인들과는 종족 자체가 다른 사랑받아본 적 없으며 비인간적인 가락한 짓만 반복하는 빨갱이들만을 증오하죠. 여러분, 21세기 현대판 노예가 아닌 자유민이 되기 위해 투쟁하십시오. 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닌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깨달을 때까지 투쟁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만들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각각께서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자유민주주의를 되찾아주실 겁니다. 예, 연설문은 여기서 끝인데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더 있는데 여기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을 위한 말입니다.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저희같이 완전히 애국자 우파라고 하기에는 몇몇 약간 뿌락치들도 섞여있고 중도분들도 섞여있단 말이에요. 그런 중도분들에게 외치겠습니다. 언론이 우리가 폭력시위를 한다고 주장하는데 우리가 지금 폭력시위를 하고 있습니까? 다들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뭐 오뎅 국물을 뿌렸대요. 먹기도 아까운 오뎅 국물을 이 추운 날씨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경기도에서 와주신 20대 청년분이 자기는 여기 집회 현장에서 폭력 시위가 일어나는 걸 전혀 본 적이 없다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전 봤습니다. 폭력 시위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게 피해자가 우리입니다. 제가 직접 본 사람들만 5명이 직접 제 눈앞에서 맞았어요.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은 다리에 깁스까지 해서 다음날에 또 나왔습니다. 이게 폭력 시위입니까? 우리를 맞기만 했어요 그동안. 저는 진짜 언론 선동과 날조에서 벗어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민 여러분. 특히나 여러분들이 다 좌파들에게 물어보면 아시겠지만, 윤석열을 반대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대통령 각하 반대하는 사람들 보면은 전부 다 논리가 이상해요. 논리가 없어요. 그냥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자유민주주의는 당연하다 이런 말밖에 못합니다. 그게 자유민주주의입니까? 카톡 검열하고. 여러분들은 공산당 밑에서 살게 되기 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도분들은 그게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요즘 들어요. 왜냐면 아직까지도 중도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거는 좌파예요, 그것도. 그리고 중도분들 중도하세요. 중도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피해자가 아니야.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피해자예요. 여러분들의 후손들은 저 공산세력 빨갱이를 밑에서 살아가게 될 거고, 여러분들의 후손들은 죽기 직전까지 여러분들을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죽어가게 될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박근혜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그 매국행위 때문에 박근혜는 탄핵당했고, 그 다음에 문재인이 집권했죠. 문재인 집권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가 폭망했습니다. 코로나 핑계대면서 우리 자영업자를 계속 괴롭혀가지고 자영업자 수천 명이 자살했어요.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계속해서 선동하고 탄압하고, 특히나 우리 천안함 폭침 사건, 그 주범, 북한의 그 주범을 데려와가지고 본인이 내가 천안함 폭침 사건의 주범이다라고 피한양되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문재인은 단 한 번도 천안함 유공자들을 위해서 묵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대통령입니까? 반면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 각각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시가지 행진, 그냥 국군의 날 시가지 행진 하신 거 다들 아시죠? 그때 우리 윤석열 대통령 각각께서는 6.25 참전 유공자분들을 모셔와가지고 자기보다 더 우월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제공하셨습니다. 이게 대통령이죠. 군인들과 국민들을 버리지 않는 이게 대통령입니다. 막말로 윤석열 대통령 각하가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될 거 모르셨을 것 같습니까? 알고도 하신 거예요. 왜냐면은 국민들을 사랑하니까 국민들을 계몽시켜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자, 구호 몇 번 외치고 마지막에 제 아이덴티티 경례 구호가 있는데 그것까지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명 구속! 빨갱이 척결! 문재인 구속! 한동훈 배신자! 한동훈 매국노! 그리고 이거 유튜브 보신 분들이 이거를 클립 같은 걸 따셔가지고 널리 퍼뜨리셨으면 좋겠는 게, 일단 저기 있는 좌파들한테 한마디를 할 거예요. 진짜 아까부터 연설하는 거 제가 들어봤거든요. 막 윤석열 탓하면서 자기들이 나와 있는 게 힘들다 찡찡대는데, 야, 찡찡댈 거면 집 들어가. 자, 마지막으로 제 아이덴티티 구호인 경례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부대의 차렷! 대통령 각하에 대하여 경례하면은 여기 다 같이 충성하면서 오른손을 눈썹 끝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걸로는 안 돼요. 더 크게.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부대의 차렷! 대통령 각하에 대하여 경례! 충성! 감사합니다. 예, 우리 장교 후보생 청년 박수 부탁드립니다. 청년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날이 추우니까 한번 노래 부르고 갈까? 노래 하나. 그 대통령 연설문 노래 한번 우리가 추우니까 몸을 살짝 흔들면서 대통령 연설문 노래 한번 해주세요. 자, 대통령 연설문 있는데 유튜브로 찾으면 나와요. 윤석열 연설문. 유튜브로 찾아보세요. 윤석열 유튜브 연설문 노래, 연설문 노래. 네. 윤석열 연설문 노래 거기 나오더라고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그 메뉴에 있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자, 고른 심정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제가 전할 메시지는 자유와 질서를 지키기 위한 선언입니다. 국회는 지금까지 수배두 번의 탄핵을 발행하며 국가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이후에도 탄핵이 이어지며 이는 건국 이래 전례 없는 사태입니다. 판사들을 위협하고 검사들을 탄핵하며 사법부를 마비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 방통위원장까지 가려
하겠습니다. 비상계엄 국민을 위한 결정 자유와 질서를 지키는 힘을 믿어주십시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제가 나가겠습니다. 함께한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혼란을 멈추는 선언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다짐합니다.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이 길을 따라 모두가 안전한 내일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은 국가 예산을 삭감하며 인생 치안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세대책 예비비와 돌봄 예산마저 줄이고 청년 일자리의 희망까지 빼앗고 있습니다. 군간부들의 처우 개선 예산도 막아서며 국가의 기초를 흔드는 상황입니다. 국가 재정을 장난처럼 다루며 이러한 예산 폭거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헌정질서 무너뜨리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합니다. 국회가 입법 독재로 괴물이 되어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과 종북 세력의 진도 속에서 자유 지키기 위해 저는 결단했습니다. 비상계엄 국민을 위한 결정 자유와 질서를 지키는 힘을 믿어주십시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제가 나가겠습니다. 함께한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혼란을 멈추는 선언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다짐합니다.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이 길을 따라 모두가 안전한 내일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신명을 다해 대한민국을 지킬 것입니다. 비상계엄으로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위해 그리고 후손들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길입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함께 이겨내 주십시오. 언젠가 해야 하고 누군가 해야 한다면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청년의 국자 소개하겠습니다. 함성. 안녕하세요. 자유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최효성 청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국경을 지키는 군인 여러분들과 국민의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 여러분들 그리고 자유대한민국의 법치를 근간을 지키는 우리 법조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러 올라왔습니다. 대해 실황을 우리 군인 여러분들이나 경찰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직군보다 더 많은 위험이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남다른 애국심과 사명감이 있기에 그 직군에 자원하시고 또 군인 경찰로 근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오늘 밤도 이곳 현장에서는 그러나 지금의 국가의 위기의 순간에 군인 여러분들, 군 장성 여러분들, 그리고 지휘관 여러분들, 경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남조선 인민국가에서 인민군, 인민경찰하려고 군에 지원하신 분이 계십니까? 인민경찰 하시려고 경찰 자원하신 분 계십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자유대한민국에서 자유가 침탈당하게 생긴 이 위기의 국면에 정말 정의감이 있는 경찰 여러분들, 군의 장성과 지휘관 여러분들 지목하지 말아주십시오.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이라면
이 시간에 불의한 지금 하겠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여기는 한남동 이거 지금 대통령 체포영장에 감사합니다. 관할 기관이 중앙지방법원입니다. 근데 빨갱이를 심어놓은 진짜 입맛에 맞는 법원에다가 영장 뽑아가지고 이 국권정을 지금 이렇게 투입하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됩니다. 검찰 여러분들, 법조인 여러분들, 용기를 내어 자유대한민국 국민 편에 서주십시오. 선거하여 주십시오. 자유대한 국민들을 이렇게